진산초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진산초 도슨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관 도슨트입니다. 자, 여러분, 도슨트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도슨트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안내인을 말합니다. 작년엔 이 도슨트 활동을 5학년 어린이 도슨트 회원들과만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6학년 친구들 모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고 기쁩니다.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그림 읽어주는 저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서양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여러분, 미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원시시대 사람들이 사냥을 기원하면서 동굴 벽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미술의 시초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술이 어느 정도의 형식과 틀을 갖춰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문화의 황금기라고 하던 르네상스 시대에 완벽한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유행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써놨는데 옆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보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그 대중문화 발전에 아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BTS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아주 큰 문화의 주류이자 또 이 시대의 핫 아이콘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양 미술에도 각 시대마다 유행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서양 미술의 본격적인 시작은 르네상스 시대부터인데 이 시기의 주류는 종교였어요. 기독교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 또는 예수님, 천사들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런 스토리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주류를 이루던 기독교가 조금씩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말고도 다른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 미술은 종교보다 사람 중심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 시대부터 사람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코코 시대의 미술을 철저하게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귀족 중심의 사람들의 미술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인간 중심이었다가 고인간 중심의 미술이 귀족 중심의 미술로 발전하는 바로 로코코 시대. 예. 그래서 이 로코코 시대의 미술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본질이 좀 흐려진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천박해진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그런 본질을 떠나서 예술의 그런 본질을 떠나서 귀족들의 사치품으로만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변방의 한 젊은 화가가 등장을 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대로는 못 보겠다. 이건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르네상스의 미술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요즘 시대의 유행에 맞는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화가가 다비드라는 화가인데 신고전주의를 창시를 했습니다. 서양 미술의 사조가 다시 한번 바뀌는 전환점이 되죠. 근데 이 시대에는 신고전주의 미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신고전주의 미술에 반하는 낭만주의 미술도 함께 발달을 합니다. 그럼 신고전주의 미술과 낭만주의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성과 감성의 대결, 그 승자는 이라고 써 있는데 승자는 따로 말할 수가 없죠. 둘 다 특징이 있고 훌륭한 미술 사조이기 때문에 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이성적인 앵그르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감성적인 들라크루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이 신고전주의 미술은 굉장히 사진 같아요. 그만큼 섬세하고 정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림의 주제도 역사나 종교와 아주 도덕적인 이야기, 교훈을 주는 이야기, 그런 주제를 많이 그리고요.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 미술은 형식을 철저하게 갖춰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형식을 갖춰서 그림을 그립니다. 선, 명암, 그리고 완벽한 묘사, 구도. 그래서 이런 미술의 기본적인 형식들을 확실히 갖춰서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 신고전주의 그림이에요. 대표 화가로는 신고전주의를 만든 다비드와 그의 제자 앵그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바로 앵그르의 초상화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천재로 유명해요. 당시를 막 좌지우지했던 천재 화가로 굉장히 유명을 한데 스승이었던 다비드의 그림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신구전주의의 미술을 꽃을 피웁니다. 아주 발전을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이런 신구전주의 미술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낭만주의 미술을 만든 들라크루아예요. 이분은 이런 신구전주의 미술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림은 자유롭게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왜 형식과 교훈이 중요하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형식의 틀을 과감하게 파괴를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뭐 슬프면 슬픈 대로, 스케치는 뭐 딱히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감정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내 내면 세계를 캔버스에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의 미술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의 미술이 발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또 요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앵그르의 그림. 자, 앵그르는 다비드의 제자였고요. 신동이었고요. 정확한 소묘 중시, 그리고 불분명한 형태와 자유로운 색을 부정을 했어요. 정확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매끈한 표면 처리, 그리고 섬세하고 유연한 선과 뛰어난 부피감과 양감을 표현을 했죠. 반면에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를 창시를 했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뭐 확실하지 않은 외곽선, 형태가 불분명하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예술을 사랑했고 경험을 통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전주의 미술과 낭만주의 미술의 그림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제 실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먼저 루이 13세의 맹세, 앵그르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프랑스 국왕 루이 13세가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화가인 앵그르에게 성당 앞에 이렇게 제대에 그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당시에 이름 없던 화가였던 앵그르는 이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왕이 기분 좋을 만한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림을 보면 이 왕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왕관을 바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이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에서 이렇게 왕관을 신에게 바치는 건 내가 신에게 선택받은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왕의 입지를 높이고 또 왕권을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삼각구도를 그대로 따랐고 섬세한 옷감 표현,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을 등장을 시켰어요. 고전주의의 그런 특징을 잘 따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들라크루아가 그렸고요. 자, 이 키오스 섬은 그리스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를 이제 침공하면서 이 섬에 상륙을 잠깐 해요. 그래서 막 먹을 걸 얻고 막 이러는데 이 섬에 상륙을 하면서 여기 있던 원주민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작가가 이 현실을 그림에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반영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표정이나 뒷 배경들이 굉장히 처참하죠. 그죠? 이 작가의 비통한 마음을 그림에 고스란히 담아서 이 낭만주의의 미술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샤를 7세 대관식의 잔다르크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 잔다르크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갑옷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갑옷의 이런 질감 표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 그림도
음, 역사적인 영웅을 지금 등장을 시켰어요. 그죠?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죠? 다들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만큼이나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16살이라는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많은 공을 세웁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100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군으로 출전을 해요. 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제 공을 세워서 이제 국민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왕이 질투를 합니다. 자기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린 장군이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서 이 잔다르크를 없앨 계획을 세워요. 왕이. 샤를 7세가. 그래서 이 잔다르크가 그때 당시 마침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요. 근데 이 프랑스는 충분히 이 잔다르크를 구해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는 영국에서 화형을 당해서 마녀 사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을 몰려서 화형을 당한 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명예를 회복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는 이분의 업적을 크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영웅적인 그런 느낌을 잘 담아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델라크루아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이 그림도 프랑스의 혁명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이 시대에 왕이 너무 무능력했어요. 왕과 왕비가 세트로 너무 무능력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왕한테 전하, 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빵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왕과 왕비는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빵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빵을 먹을 수 없는데 고기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쵸? 그만큼 왕이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굉장히 무능력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난 이 왕 밑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지금 가운데 어떤 여성분이 한 분 그려져 있죠? 이분은 신화에 등장하는 자유의 여신이에요. 신화 속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이런 상징성을 담고 있죠. 나는 자유를 원한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요. 자, 나체를 그린 두 그림이에요. 오달리스크라는 제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스만 제국의 왕 있잖아요. 그 왕의 시중을 들던 여자예요. 이 오달리스크란 게 왕이 시중을 들던 여자인데, 자, 두 그림을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자, 앵그르의 오달리스크는 굉장히 매끈해요. 피부 표면이 사진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커튼의 표현도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합니다. 반면에 들라크루아의 오달리스크는 붓터치가 굉장히 거칠고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요. 그리고 커튼도 그냥 이렇게 터치 자유로운 그런 묘사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누드화를 많이 그렸어요. 여성의 이 인체의 선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누드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이 신구전주의 미술의 특징과 낭만주의 미술의 특징이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파가니니라는 똑같은 제목의 그림이에요. 자, 앵그르의 파가니니는 좀 증명사진 같죠? 그죠? 들라크로아의 파가니니는 그냥 그림 같은 느낌이에요. 이 파가니니는 요 시대에 유명했던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 두 화가가 다 존경했던 음악가라서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렸는데, 앵그르의 파가니니는 굉장히 묘사가 자세해요. 정말 사진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들라크로아의 파가니니는 아주 악기 연주에 심취하고 있는 그런 파가니니의 모습이죠. 물론 이 앵그르의 파가니니는 파가니니가 조금 젊었던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들라크루아는 파가니니가 조금 나이가 있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분이고 그만큼 이제 그림 스타일만 이렇게 봤을 때 좀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라크로아와 앵그르의 그림을 보면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적대적이거나 뭐 대립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기 때문에 또 더 위대하고 더 이제 가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자유로운 이런 낭만주의 그림과 형식을 갖춘 이 신고전주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더 많은 화가들을 찾아보시면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양 미술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사와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뒷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역사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회가 있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세계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께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